정부의 재정 위기가 지자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유바리시는 2000년대 중반 파산하기도 했는데요. 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중복 투자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 세출 구조를 재편하고 향후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럼피스킨이라는 소 질환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후 확진 사례가 늘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만나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얼마 전 의정부시가 재정 악화로 공무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위기가 지자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옆 나라 일본에서는 유바리시가 2000년대 중반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나눠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이 침체되는 등 경기 부진으로 내국세의 19%를 보통교부세로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현안 주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양주시도 지금 재정 악화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가 올해 삭감을 단행해야 할 보통교부세는 약 290억 원가량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양주시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약 15%가량 감소될 전망입니다. 내년 보통교부세마저도 그 이상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큰 사업들이 있어 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주시는 10억 이상의 대형 사업이 84개 정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테크노밸리와 종합사회복지센터, GTX-C 노선 착공 등인데요. 이번 교부세 감액 사태로 광역교통, 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부담을 안았습니다. 양주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주거 환경 개선책과 편의시설 확장 등 산적해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주시의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건의안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표준 행정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재정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난의 부담이 좀 지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부가 경기 부진으로 발생한 재정 문제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말고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보통교부세를 정상으로 교부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국도비 매칭 사업의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지금 현재 방식에서 좀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정 악화가 지자체의 사업 부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내년까지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등이 줄면서 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추진단은 김재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위기 대응반과 세입 확충 추진반으로 나뉘어 구성됐습니다. 중복 투자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통해 세출 구조를 재편하고 향후 세소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럼피스킨병이라는 낯선 소 질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확진 사례가 늘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 한우협회 이재은 경기도이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한우협회 이사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경기도에까지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포가 뚫렸으니 경기 북부 상황이 걱정되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김포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김포 바로 다리 건너면은 고양시거든요. 저희 고양시 젖소 농가에서도 지금 의심축이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한우라든지 젖소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프리카 풍토병이라는데 왜 국내에서 발병을 했는지 원인이 좀 파악됐습니까? 국내에 왜 발생했는지 농가들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그냥 뭐 농가들 사이에 실현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서산이나 평택 쪽이 수출 물류 기지니까 수입이나 수입 물량에서 묻어서 나와서 번지지 않았나 그렇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과 대응에 좀 부족함은 없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부 쪽에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저 농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백신이 이게 좀 처음 발생한 국내에서 발생한 병이다 보니까 백신이 아닌 많이 부족할 텐데 그 백신을 좀 확보를 좀 빨리 해 주셔가지고 농가들이 빨리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농가들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농가의 피해가 좀 걱정이 됩니다. 당장 한우 소비량이 위축되고 또 공급량이 줄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고 소한테만 감염이 되는 병인데 이게 너무 대대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되고 소값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뜩이나 소값이 안 좋은데 더 떨어질까봐 많이 좀 우려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런 감염됐다고 계속 먹어도 되나, 감염된 소 먹어도 되나. 솔직히 가서 도축할 때 항생제 검사까지 철저하게 검사해가지고 도축을 하기 때문에 감염된 소가 유통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좀 소고기를 드셔도 되는데 방송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방송을 자제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농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이재은 경기도 이사였습니다. 경기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인권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만나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은 지난 20일 동두천시청 시장실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면담을 했는데요. 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는 소유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의 일부인 옛 성병관리소 활용 문제로 지역사회가 크게 갈등을 겪고 있다며 성병관리소의 존치 여부를 시민 공론장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최이신 활동가도 성병관리소 보존운동은 성병관리소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이 지닌 역사와 특색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동두천의 역사를 활용해 창조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고 그것이 곧 동두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덕 시장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동두천은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며 성병관리소 존치 등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은 박형덕 시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는 데 의의를 두고 두 번째 만남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7일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강형욱 훈련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합니다. 강연에서는 반려견 패티캣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며
특강은 저녁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양주 시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일까지 양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통해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 아트센터가 오는 22일 의정부 공연을 시작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경기도 예술 이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의정부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고양, 11월 4일 평택 등 경기도 남부, 북부 지역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예술과 이어줄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이번 콘서트는 모든 공연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고금리를 챙긴 혐의 등으로 대부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77명에게 연이자율 2029%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연 11,680%의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금리 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게 되면 현금을 주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무인 회수기는 송산사지 근린공원과 흥선동 에코이음에 설치됐는데요. 무인 회수기에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한 개당 10점씩 적립되며 2,000점 이상이 쌓이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당 최대 50개까지 넣을 수 있고 라벨이 붙어 있거나 액체가 들어있으면 반환됩니다.